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40대 주부입니다. 아이를 일찍 낳은 편이라 벌써 아들 녀석이 대학생이 되었어요. 그러니 주위 사람들은 다들 절 보며 아들 다 키워놨네. 이제 편하겠다라는 말을 임모합니다. 하지만 이런 저도 살아온 인생이 평탄치는 않았어요. 아주 모 같다라고 표현할 만큼 힘들게 살았습니다. 사실 저는 20대 초반에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친구랑 술김에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초중 동창인데 어쩌다 보니 일이 그렇게 돼 그 친구도 저도 엄청 당황을 했어요. 대화 끝에 아이를 어떻게 할 순 없고 어차피 서로 좋은 감정이 있었으니 결혼해서 살아보자 했죠. 일단 그러려면 집안 허락이 우선이었는데 저희 집은 농사를 짓는 농사꾼 집에 매우 고리타분한 집안이라 저의 임신 소식을 듣곤 집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버지는 저보고 여자가 몸 관리를 어찌하고 다닌 거냐며 밥상을 몇 번이나 들었다 놨다를 하셨고 저는 그런 아버지의 다리를 붙잡으며 울고불고 잘못했다 빌었죠. 저희 엄마도 저와 같이 울고불고 하시며 애 떨어진다고 그만하시라고 했어요. 이때 저희 엄마가 제일 마음고생이 심하셨죠. 그래도 남편감이 동네에서 알고 지낸 번듯한 청년이니 그래 결혼하라 하셨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 친구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이 친구 부모님께선 지역에서 유명한 음식점을 크게 하는 집안이었는데 저희 집은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작게 농사지어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집안이었거든요. 동네가 좁아 건너면 다 아는 사이라 시댁들 집에서 저희 집 사정을 뻔히 알고 계셨지요. 반대가 엄청났습니다. 저희 집 쳐들어와서 딸을 대체 어찌 키운 것이냐고 야단법석들 떠셨는데 저희 부모님은 한마디도 못하고 가만 계셨네요. 제가 죄인이었죠. 갖은 험한 소리가 다 오고 갔습니다. 남자 잘 잡아서 한몫하려는 거 아니냐는 소리부터 도대체 뭘로 아들 꼬드겼냐는 등 실수긴 하지만 둘이 한 일인데 저만 비난당해서 많이 괴로웠어요. 딱 없어지고 싶더라고요. 그래도 결국 아이가 생겼으니 어쩌겠냐 해서 결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너희한테 집 얻어줄 돈은 없으니 여기서 살면서 살림 배우고 음식 좀 돕고 그래라 라고 하셨어요. 부부는 닮는다고 시어머니도 짠순이신데 특히나 저희 시아버지가 동네 소문난 짠돌이셨어요. 음식 좀 크게 하시면서도 칫솔 사는 거 하나까지 싼 거 사라고 하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러니 신혼집이야 저희 처지에 기대도 안 했습니다. 일단 시댁방 하나 내주셔서 거기에 큰 침대 하나 들여놓고 신혼살림 시작했네요. 배부르기 전에 결혼 황급히 하고 시댁으로 들어가니 온통 일밖에 없더라고요. 시 조부모님의 결혼 안 한 고모님들, 남편 동생들까지 제가 모두 뒷바라지 했어요. 임신해서 몸이 무거운 몸이라 매일 낑낑거리며 일을 하는데 집이 워낙 엄하고 보수적인지라 남편은 절대 부엌에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절 조금이라도 돕는 모양새라도 나면 시어머니와 시할머니께서 난리가 나셨습니다. 임신이 유세냐? 그깟 거에 남편 부려먹게. 너 아주 못되어 먹었구나. 하긴 친정이 그리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농사나 짓는 집안이니 알만하다. 라고 하시는데 저를 야단치는 것이야 얼마든지 참을 수 있었지만 저희 부모님까지 물고 늘어지는 건 정말 우라가 치밀었어요. 네, 저희 부모님 가난하셔서 그 작은 땅에 농사지어 가족 먹고 살기에 급급하셨지만 가난이 죄는 아니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나쁜 짓을 하신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잘 사는 시댁에게는 가난이 죄처럼 보였나 봅니다. 저는 아이를 낳고 나서부턴 고모님들과 시할머님께 아이를 맡기고 본격적으로 음식점 일을 돕기 시작했어요. 저희 어머님, 아버님은 남한테 돈 줘가며 일 시키는 거 제일 싫어하셨거든요. 집에 멀쩡한 인력이 버젓이 있는데 왜 남 월급 주냐면서요. 저는 아침 5시부터 음식점에 나가 청소부터 재료 준비까지 음식점 일을 닥치는 대로 해야 했어요. 김치는 거의 매일 담가야 했어요.
밑반찬들도 배달 반, 직접 만드는 것 반이었고 아침에 준비하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흐르더라고요. 그럼 점심 장사 시작하고 저는 서빙이며 카운터, 주방 할 것 없이 돌아다니면서 일했습니다. 하루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밤 9시였어요. 그때부턴 갓난아기 보고 또 새벽같이 나갔습니다. 정말 사는 게 지옥 같았어요. 내 죄라면 혼전 임신한 게 죄인데 실수로 아이 가진 죄로 이렇게 부려먹히면서 살아야 하나 싶었네요. 그냥 가만히 있음 한숨만 나오더군요. 남편은 대학을 졸업하고 갑자기 사법고시를 준비한다면서 들어앉아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몸바람이 불어서 팔자에도 없는 사실을 준비한다고 하는지 시부모님은 이런 남편 귀찮게 하지 말라며 장차 법무부 장관이 될 사람이라고 저만 더 부려먹고 있었죠. 심지어 시어머니는 너는 우리 아들 잘 만나서 출세하게 생겼다. 이건 뭐 완전히 죽 써서 개 준 셈이네. 라며 팽 하시는데 남편은 이런 제가 속이 썩어가는지 몸이 망가지는지도 알 바 아닌 사람이었고요. 하지만 그땐 남편이 사법고시만 붙으면 나도 이 집에서 나가서 아이만 보면서 살 수 있겠다라는 희망만 가진 채 그 세월을 악으로 견뎌냈어요. 남편 공부가 제 살 길이었기 때문에 공부 방해될까 숨소리도 죽이며 살았습니다. 저야 뭐 대학 졸업장 하나 없는 능력도 없는 처지였으니 시부모님 가게에서 죽어라 일만 해야 했었고요. 하지만 이런 저의 희망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멀어져만 가는 뜬구름 같았습니다. 남편이 약 3년 동안 번번이 사법고시에서 떨어졌거든요. 심지어는 1차도 붙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워낙 어려운 시험이니 그러려니 했고 남편의 쓸데없는 자신감에 언젠간 붙는 날이 오겠지 싶었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나도 남편의 합격 소식은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게다가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시작했던 남편도 자꾸 시험에서 떨어지니 공부도 하기 싫어지는지 제가 가끔 집 와서 보면 늘 누워 낮잠이나 자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꼴보기 싫던지요. 저는 음식점에서 일하랴 집에선 애 보랴 살림하랴 정신이 없이 뛰어다니는데 그런 집 마누라를 앞에 두고 낮잠 자는 꼬락서니를 보니 진짜 보기 싫었어요. 하루는 차라리 되도 않는 사법고시 때려치우고 나가서 돈이나 벌어라고 했습니다. 당신 애 아빠인데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냐고 했죠. 그러니 남편은 절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며 미안하다고만 하는데 그 소리를 시어머니가 들으시곤 저희 방문을 여시더니 눈을 부라리시면서 집에 물건을 다 집어던지시는 겁니다. 그러곤 얘, 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 내 아들한테 돈을 벌어오라 마라 하고 있어? 너 애 가져서 결혼하고 내가 지금까지 먹여주고 입혀줬으면 고마운 줄 알 것이지. 재수가 없게 지금 우리 박 검사님한테 그딴 소리를 해? 라고 하는데 남편도 아유 그래 그건 엄마 말이 맞다 라고 하는데 저렇게 거품 물며 포건하는 시어머니보다 본인 엄마 말이 맞다고 말하는 남편이 더 미웠습니다. 지난 세월 다 헛거였구나 싶더군요. 저는 남편이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한테 고마워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건 완전히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네요. 남편은 제가 본인 잘 만나고 시댁 잘 만나서 호강한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아이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릴까 수없이 많이 생각했지만 차마 엄두가 안 나 주저앉길 몇 번 했습니다. 이러고 가면 저희 아버지는 난리가 나실 테고 엄마는 울고불고 아버지 말리실 게 뻔했으니까요. 그땐 이도 저도 뭘 할 수 없어 그냥 저 혼자 삭히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남편은 속절없이 시간만 보내며 10년간 사시 공부를 했습니다. 시댁에서도 7년이 지나자 그만두라는 말을 하시더니 10년째에 남편이 스스로 그만둔다고 하니 안심하더군요. 그래도 그동안 시댁 음식점이 잘 되어서 남편과 저 먹고 살 걱정은 없었는데 남편이 사시 그만둘 때쯤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댁 음식점 근처에 비슷한 음식점들이 좋은 시설로 들어와 손님이 부쩍 줄더라고요. 내야 할 관리비, 시설비는 있는데 손님이 없으니 환장할 노릇이더군요.
게다가 음식 정산이 재료 준비는 매일같이 해야 하는데 팔리는 거 반, 버리는 거 반이니 계속 악순환이었죠. 게다가 저희 부부는 시댁에 얹혀 사는 입장이라 장사가 안 되니 걱정부터 몰려왔어요. 시아버지는 있는 종업원들 다 내보내고 가족들 보고 나와서 일하라고 시켰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이모, 고모, 할머니 할 거 없이 다 동원이 되었지요. 소식을 들은 저희 부모님께서도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셨어요. 안 그래도 시집살이 당하고 사는 딸 걱정이 태산 같으셨는데 시댁 장사까지 안 된다니 더 걱정이셨겠죠. 하루는 아버지가 트럭 몰고 시댁에 오셨어요. 저희 아버지 말로는 제게 툴툴대셔도 마음 쓰시는 거 보면 그래도 못난 딸 자식이라고 제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시어머니는 저희 아버지를 봤는데도 사돈 오셨냐는 말 한마디 안 하더라고요. 어찌나 속상하던지 저희 아버지는 그런 시어머니 푸대접에도 시부모님께 다 인사드리고 트럭에 잔뜩 싣고 온 농산물들을 내려놓기 시작하셨어요. 작게 농사 짓는 거지만 이렇게나마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다면서 배추랑 무랑 파, 고추 같은 것들을 한 포대 내려놓으시는데 솔직히 가족 먹을 거 남기고 팔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시댁 식당이 힘들다는 말을 듣고는 저희 아버지 그걸 다 갖고 오신 거예요. 저는 아버지가 주고 가신 채소들을 보고 눈시울까지 붉어졌어요. 무슨 맘으로 이걸 가지고 오셨을까 싶어서요. 시어머니는 그걸 보더니 어머, 이게 다 뭐예요? 이거 우리 거예요? 라며 감사 인사보단 채소들로 눈이 가 있으신데 시어머니가 음식 장사를 하시다 보니 재료 욕심도 많으셨어요. 특히나 썩은 채소도 절대 버리지 않고 다 음식점에서 쓰시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렇게 잔뜩 갖다 주셨으니 이게 웬 떡이냐 싶었나 봐요. 어머, 이 배추 실한 것 봐. 무도 아주 좋네. 깍두기 담그기 딱이네. 라고 하시는데 전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어머님, 이 농작물들 저희 집에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일부러 아버지께서 가져오신 거예요. 가게 어렵다는 이야기 들으시고요. 라고 말씀드리니 시어머니 마지못해 고개를 갸우뚱 숙이며 예, 사돈 잘 먹겠습니다. 라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예, 이깟 채소들 얼마나 한다고 네 아버지 앞에서 내 기까지 죽이며 생색을 내냐? 농사하는 집 주제에 라고 하시는데 그 말에 저도 대번 받아쳤어요. 어머님, 그러는 어머님 아버님도 장사하시잖아요. 직업에 귀천이 어딨어요? 농사를 하든 장사를 하든 다들 열심히 살려고 돈 버는 건데 라고 하니 이게 너 이제 짬밥 좀 찼다 이거야 뭐야? 이게 시애미한테 말하는 족족 말대꾸를 하고 있네. 10년 전에도 이렇게 말대꾸 해보지? 라며 듣기 싫은 소리를 듣고야 말았네요. 그래도 저렇게 말하니 속은 시원했어요. 그날 시어머니는 이러쿵저러쿵 말은 많으셔도 저희 아빠가 갖다 주신 농작물로 전부 음식점 김치 담그고 반찬 만드는데 재료로 썼네요. 그런데 며칠 후 제가 어머니께 채소들 주문하라 알려드리니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좀 따라와 보라고 그러시더군요. 저는 시장에 가는 줄 알고 시어머니가 운전하는 대로 갔는데 아니 익숙한 길을 가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희 친정이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시어머니를 쳐다보니 예, 사돈 좋다는 게 뭐니? 네 집 채소들이 상태가 좋더라. 이러시더군요. 마침 저희 엄마가 밖에 나와 계셨고 저를 보고 반색을 하시더니 뒤따라오는 시어머니를 보자 얼굴 표정이 굳어지셨어요. 그리곤 아이고 사돈 여기까지 웬일이세요? 라고 하니 시어머니 웬일은 뭘요? 제가 사돈 댁 오는데 못 올 때였습니까? 저희 가게에서 김치 좀 담그려는데 저번에 주신 배추 있잖아요. 그 배추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냥 좀 가져가도 되죠? 라는 겁니다. 그냥 가져간다니 어이가 없었죠. 그러니 저희 엄마도 황당한 듯 사돈 저번이야 저희 집 양반이 소식 듣고 한번 그렇게 갖다 드린 거지. 이번에는 저희가 팔 것만 남았어요. 이제 곧 겨울 돌아오는데 저희도 먹고 살 건 있어야죠. 혹시 저희한테 사가는 거면 그냥 원가에 드릴게요. 라고 하셨죠.
그게 당연한 건데도 엄마는 시어머니 눈치를 슬쩍슬쩍 보며 어렵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의 말에 벌써 표정이 팽하셔선 눈을 요리조리 흘기시곤 계시는데 엄마가 마지못해 고추나 대파 같은 거 넉넉히 싸드리겠다고 하니 시어머니는 그거라도 다 가지고 간다는 심상으로 넋이 나간 사람처럼 바리바리 싸기 시작하는데 그 모습에 제가 중재를 시켜야겠다 생각이 들어 어머님 그만 싸셔도 될 것 같으세요. 식당에도 그 정도까진 안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어제 보니까 대파는 많이 있던데요? 라고 하니 제 말에 저희 엄마를 쳐다보곤 사돈이 방금 나보고 고추랑 대파, 양파 같은 건 싸준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왜 며느리 얘는 저보고 그만 싸라고 이럽니까? 예, 너희 엄마가 싸준다는데 넌 나한테 왜 그러냐? 사돈, 얘가 이러는 애예요. 아주 시댁한테 뭐 해주는 건 눈에 불을 켜고 못하게 지켜보고 친정한테 뭐라도 해주려고 눈에 불을 켜고 라고 하시는데 여기까진 원래 이런 분이시니 그러려니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말 끝에 이러니 농사 짓는 청껏들이랑은 말이 안 통하지. 에라이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이깟것 돈 주고 산다 하며 싸고 있던 농작물을 제 얼굴에 던지시는데 저희 엄마가 그 모습을 보곤 사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남의 집 귀한 딸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여태까지 우리 딸한테 이런 식으로 하셨어요? 아 그리고 뭐요? 청껏들이라고요? 그러는 당신네 집안은 장사나 하는 산것들이겠네요. 무식해서 장사나 하는 주제에 라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러니 시어머니가 갑자기 옆에 있던 비료통을 들어 저희 엄마에게 부으시더니 이것들이 쌍으로 놀고 자빠졌네. 야 이 사람아 어따 대고 우리 집안을 능욕해? 내가 이것들 가만 안 둬. 하며 다 부은 비료통을 냅다 던지시며 차를 끌고 혼자 가버리시는데 저는 이 모든 걸 사진으로 찍어놓고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 이래저래 해서 시어머니가 이렇게 해놓고 가셨다고 하니 남편이 버럭 화를 내며 아 진짜 그거 얼마나 한다고? 그동안 처갓집에서 우리한테 뭐 해주신 거나 있어? 다른 처갓집들은 사위 살린다고 집도 다 팔아준다더라. 근데 너랑 너희 집은 한 게 뭐 있다고? 아 그깟 채소 좀 가져간다고 야단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화가 날 만도 하지 라는데 그 말을 듣곤 피가 끓더라고요. 10년 동안 남편 놈 돈 한 푼 안 벌어가지고 왔지만 싫은 소리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 와서 저랑 저희 집서 한 게 뭐냐는데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 이후 저희 부부 사이는 이혼 얘기까지 나오며 급격히 사이가 나빠졌는데 시어머니는 불난집에 기름을 붓듯 피식 웃으며 못 살겠으면 살지 마. 나도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다. 라는데 아마 제가 말만 이렇게 하지 절대 이혼은 못할 거라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 말을 들은 날 저는 밤새 부들부들 떨면서 생각했습니다. 이혼하고야 말겠다고요. 근데 문제는 그 와중에 제가 임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지난달부터 소식이 없어 테스트기를 해봤는데 임신이더라고요. 또 앞날이 컴컴했습니다. 이 빌어먹을 임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는데 또 임신이 돼 이혼의 발목을 잡고 있으니 왜 항상 남편하고는 이런 식으로 끊어지지가 않는지 운명의 장난인지 아님 삼신할매의 장난인지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저는 시댁이고 남편한테고 임신 사실 얘기도 하지 않고 다음날 아침 이혼 선포하고 짐 싸들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가면서도 절 잡는 인간들은 단 한 명도 없더군요. 아이 데리고 가는 길이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그리고 집에 도착하니 친정 부모님들은 나와서 저를 반겨주시는데 저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와 그동안 사정을 물으셨고 저 또한 그동안 있었던 일들 전부 다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받은 대우부터 엊그제 알게 된 임신 얘기까지요. 저희 부모님도 아무 말 없이 한숨을 푹푹 쉬시는데 그 모습에 불효도 이런 불효가 없더라고요. 제가 눈물을 훔치며 미안하다고 중얼거리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그러시는 겁니다. 됐어. 이제 그만 살아.
그딴 집안 인간들하고 살 필요가 없다 라고 하셨죠. 저 또한 그 얘기를 듣고 놀라서 아버지를 보았어요. 사실 저는 부모님께서 그래도 참고 더 살아보라고 하실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약간 들뜬 표정까지 지으시며 사실 내가 확실할 때까지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지난주부터 계속 땅 매매하는 전문 중개인들이 나를 찾아오는 거야. 아니, 우리 농사짓는 이 보잘것없는 땅에 개발이 본격적으로 들어갈 것 같다면서 라고 하시는데 실은 몇 년 전부터 무슨 개발을 한다고 지역에서도 몇 번씩 나오곤 했었는데 그때마다 공수표만 날리길래 되긴 뭐가 되겠냐 기대해봤자 쓸모없다고 저희 가족들끼린 글렀다 했었는데 글쎄 저희 땅 옆으로 길이 생기고 본격적으로 개발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 땅을 처분할 길이 생겼고 그 보상금으로 받는 돈도 어마어마할 거라고 부동산 중개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대충 얘기만 들어도 그 금액이 로또만큼이나 됐어요. 저랑 저희 부모님은 한참 마주 앉아 그간 고생을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과 별거를 하며 출산을 마치고 나서 이혼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그동안에 저희 집 땅이 팔리게 되었어요. 정말 이런 운을 이렇게 한꺼번에 몰아서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였죠. 땅도 팔리고 둘째도 출산하고 이혼까지 하게 되었으니까요. 저희 부모님도 제 마음만 굳건하다면 기댈 언덕이 되어주시겠다고 했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어찌나 벅차고 든든하던지 몰랐죠. 근데 대박인 건 저희 집 땅이 팔렸다는 소식을 한 동네에 살고 있는 시댁 식구들이 알게 되었고 제가 출산을 하자마자 절 본다며 산부인과로 찾아온 거 있죠. 10달 동안 아이를 품고 있으면서도 남편이란 놈도 단 한 번도 오지 않았는데 땅이 팔리고 돈이 생겼다니 절 보겠다며 기어들어오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역겹고 인간 이하처럼 보이는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오자마자 절 보며 눈물까지 글썽이는데 아이고 해준 애미야. 그러게 혼자서 애 낳느랴 얼마나 고생했냐. 얼마나 힘들었어. 내가 그 맘 다 알지. 우리가 오고 싶어도 너한테 미안해서 도저히 미안해서 오지 못하겠더라고. 근데 이렇게 용기 내서 너한테 온 거다. 그리고 우리 둘째 손녀딸 얼굴 보고 왔는데 우리 태남이랑 생긴 게 똑같더라. 누가 봐도 네 남편 딸이야. 병원에서 나오면 산후조리는 내가 해줄 테니 우리 집으로 가자꾸나. 응? 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런 시애미 말에 어이가 없어 피식거리며 웃었어요. 왜 그러세요? 뭐 잘못 먹으셨어요? 라고 했죠. 그러니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게 무슨 소리냐며 아직도 화가 많이 났냐고 하는데 전 그런 시댁 식구들 앞에 그동안 품고 다녔던 이혼 서류를 바닥에 집어던지며 내가 당신네들 그 음흉하고 시꺼먼 속내 모를 줄 알아? 우리 집 땅이 팔려서 이러는 거 아니야 지금. 그렇게 우리 집 개무시하고 농사꾼 집안이라는 둥 청껏들이라는 둥 그러다가 이제 와서 왜? 뭐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봐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봐요 당신들 진짜로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네요. 임신 중에도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는 사람들이 돈 생겼다는 말하니까 얼씨구나 하고 옵니까?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마요. 아주 구역질 나올 것 같으니까. 그리고 당신 저거 이혼 서류야. 내가 당신한테 저 서류 얼마나 집어던지고 싶었는지 알아? 당신도 당신네 집안 사람들이랑 똑같은 인간이야. 그러니까 저기에 도장 찍어. 라며 나가라고 꼴도 보기 싫다고 소리를 질렀어요. 시어머니는 몇 번이나 욱하는 표정이었는데 옆에서 시아버지가 쿡쿡 찌르시는 걸 포착을 했고 남편 놈은 제 앞에서 무릎이라도 꿇는다고 하는데 소란 피우지 말고 나가라고 경찰에 신고라도 해주냐고 했네요. 그러니 그제서야 우물쭈물하며 나가더라고요. 남편 놈은 이런 저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이렇게는 이혼할 수 없다는데 이놈 어디서 뭘 들었는지 제가 아버지한테 받을 상속을 계산했는지 아주 당당하게 소송하자고 하는데 저도 그 꼬락서니를 보니 열이 받아 소송하겠다고 했어요. 웬만하면 조용히 합의 이혼하려고 했는데 본때를 보여줘야겠더라고요.
제 변호사님 말로는 아버지 앞으로 있는 재산은 저랑 전혀 상관이 없다며 되려 소송하는 게 저한테 유리하다고 하셨어요. 그 전에 제가 찍어두었던 시어머니가 저희 모녀한테 했던 행동들이랑 제가 몇 개 녹음해둔 전화통화 내용들이 증거로 유리하게 적용이 되었죠. 그 덕에 저는 양육권과 반반 재산 분할, 그리고 그동안 시어미한테 받은 정신적 피해 보상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이혼한 지 4년 정도 되어 가는데요. 시댁 음식점은 갈수록 팔이 날리다가 이번에 이런 시국으로 직격탄 맞으면서 식당 접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쌤통이다 싶었어요. 저는 이사를 해서 그 근처는 갈 일이 없었는데 동네 친구들이 그러더군요. 저 나가고 그 집 되는 일 하나도 없고 시부모님들 얼굴은 죽상하고 다닌다는데 전 남편놈 또한 양육비도 제대로 안 보내는 거 보니 일도 안 하는 것 같았죠. 전 이런 전 남편놈한테 제대로 양육비 안 보내면 다음 달부터는 양육비 안 주는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명단 올린다고 했어요. 제가 이혼하고 저희 큰아이는 처음으로 사춘기라 많이 힘들어하고 혼란스러워했지만 결국 마음 잡고 공부해서 대학도 가고 지금은 늠름한 아들 노릇, 오빠 노릇하며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둘째 딸도 얼마나 이쁘게 잘 크는지 몰라요. 아이들만 봐도 배가 불러요. 제가 임신 때문에 제 인생이 망쳤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을 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이 아이들을 낳은 일이 아닌가 싶죠. 현재 저는 조그만 식당에서 알바하며 부모님 모시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 시절 생각하면 지금이 꿈인가 생시인가 싶고 요즘에 사연 즐겨 듣다 보니 제 사연과 비슷한 분들이 많아 이렇게 글을 써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행복한 가정 꾸리시며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